여러분, 돈 버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죠. 그렇다면 없으면 안 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좋아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?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좋아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연미술 대표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. 그 영상에서 이키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연미술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키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, 이키가이라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, 세상에 필요한 일, 돈이 되는 일, 공통되게 겹치는 부분, 그 부분을 찾게 되면 그게 이키가이라고 하고 그게 존재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공통되는 부분에 저 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저도 주변에서 정말 그 일을 찾은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찾을 때 좋아하는 일부터 찾는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게 제일 쉬워 보여서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찾다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건 중간에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이잖아요.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. 아, 이거 나랑 안 맞았던 것 같아. 나 이거 좋아하는 일 아닌가 봐.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 또 어떤 일을 찾았을 때 힘든 일이 발생하면 아,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봐. 이거 아닌 것 같아. 나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. 이렇게 또 다른 일을 찾게 되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하다가 결국 끝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연미설 대표님은 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하는 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이 잘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잘하게 될 때까지 노력을 내가 해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일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. 사실 돈 되는 일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아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그게 진짜 돈이 되는 일인지 세상에 필요한 일인지 이렇게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사업가들은 보통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부터 찾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일인지 돈이 되는 일인지부터 찾는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찾으면 안 되고 세상에 필요한 일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더보기란에 연미솔 대표님의 영상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기로 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돈을 버는 공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그 공식은 바로 나로부터 가치를 받은 사람의 수 곱하기 그 가치의 크기입니다. 여기서 가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편리함이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줬는지,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는지,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을 줬는지, 그리고 그 가치의 크기만큼, 그 가치를 받은 사람의 수만큼 곱해져서 내가 돈을 벌게 된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일로 돈을 벌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는 거죠. 제가 이 공식을 알게 되고 주변에 수많은 사업가분들을 다 대입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맞더라고요, 이게. 이미 사업으로 큰 매출을 내고 있고 재산이 많은 그런 분들의 일을 보니까 정말 이 공식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돈을 버셨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. 어떤 시골 동네에 그 동네는 싱싱한 생선을 파는 곳이 없어서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싱싱한 생선을 사려면 차 타고 30분 이상 다른 동네에 가서 사와야 했어요.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생선을 도매시장에서 떼와서 동네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.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 덕분에 생선을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끼게 되고 기름값도 아끼게 되고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되고 이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본인이 제공한 가치를 받는 사람의 주민들의 숫자 곱하기 그 가치의 크기만큼의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. 오른쪽에
식판 설거지로 한 달에 1,500만 원 버는 설거지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식판에 밥을 먹고 그거를 설거지하지 않고 집으로 바로 보내요.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해서 그거를 말려서 다시 챙겨서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또 보내는 구조였는데 이분이 어린이집에서 식판을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남은 식판을 수거해서 깨끗이 설거지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드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서비스로 시간을 아꼈고 편리하게 됐고 행복감을 느꼈던 고객의 수 곱하기 그 가치만큼 이분은 돈을 벌게 되신 거죠. 근데 왼쪽에 보면 제일 초창기에 아이폰이 있어요.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앱스토어라는 게 생겼잖아요. 앱스토어 안에서 사람들이 어플을 만들어서 앱스토어 안에 넣고 돈을 벌게 됐고 또 그 어플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됐고 전 세계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모두 이 앱스토어로 돈도 벌고 편리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애플은 정말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. 조금 이해가 더 가시나요?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예시는 저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을 때 핸드메이드 상품을 팔았어요. 제 주변에 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도 없었고 뭐 조언을 받을 때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제가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상품을 처음 팔았어요.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20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그 20개를 제가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. 아침에 일찍 그걸 주문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.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이걸만 만들었는데 20개 만드는데 정말 하루 종일 쓴 거예요. 그래서 택배 마감 시간 전에 겨우겨우 그날 이걸 보냈어요. 그날 굉장히 큰 현타가 왔죠. 그래서 이렇게는 내가 이거를 많이 팔 수가 없겠다. 이거는 주문이 들어와도 문제다.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가격을 조금 낮추고 DIY 상품 키트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. 원래 이 상품을 이제 혼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재료 주문하고 찾아서 또 여기서 이 재료 주문하고 여기서 이 재료 주문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모든 재료처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분량도 딱 알맞게 하고 상품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서도 넣고 DIY 키트로 딱 구성을 해서 팔았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한 달에 3,000개를 넘게 팔았어요.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도 이 공식에 부합하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랬더니 저도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부업을 찾으시거나 혹시 어떤 상품을 팔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